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아마 세상을 바꾸는 거, 그게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세상에 없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거. 태국의 국립공원에 소라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소라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에 병뚜껑, 통조림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통영에는 굴폐각을 처리를 못해서 문제고 소라게들은 소라 껍질이 없어서 문제래요. 그러면은 통영에 있는 그 굴폐각을 소라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라 껍질을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은 두 가지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이고, 지구라든지 환경 같은 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야만 저희가 지금 뭐 일상적인 삶이 가능한 거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게 뭐 일상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뭐 그런 거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고 하거든요. 스몬비를 위한 이제 또 다른 전방 시야를 만들어주는, 고개를 숙이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앞에서 사람이 와도 모르고 뒤에서 차가 이제 와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걷게 해주겠다 라고 접근을 했으면은 밴드 형태라든지 뭐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런 편리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파격적인 형태와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조금 반성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처음에 그걸 공개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나뉘더라고요. 맞아, 스마트폰 길에서 보는 사람 정말 많고 위험해 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걸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아니 이거를 미쳤다고 만드나? 사람들이 이거 더 보고 뭐 스마트폰 보라는 얘기인가 하고 전혀 반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 디자인이 되게 안 좋게 다가갈 수도 있고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공감을 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그때 가장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렸어요. 세상에 제일 먼저 공개한 건 그렇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디제인이라는 디자인 웹매거진, 정말 유명한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 작품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 소개가 되고 이제 로이터에서 연락이 오고 과분한 관심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안 믿겼고 그 제3의 눈 개발 이후에 이제 그 포켓몬스터 아시잖아요. 그 회사가 저를 스폰서가 돼가지고 큰 금액을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덜게 됐죠. 처음 만들어 본 게 뚜껑이었어요. 볼펜 뚜껑을 만들었는데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철제 필통을 쓰는데 철제 필통이 딱딱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리저리 넣어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변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칼로 자르고 하다 제 손을 이렇게 잘랐는데 그렇게 피 묻은 뚜껑이 만들어졌죠. 근데 비록 다치긴 했지만 뭔가 내가 내 생각을 담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 목적을 달성을 했을 때 그 감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미술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특정 영화를 입체로 표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남들 종이 잘라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막 손톱받기 쓰고 막 그걸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뭐 디자인 실기대에 데리고 나가시고 꼭 디자인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스로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정을 해주신 게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산업디자인과에 진학을 하고 세부 전공을 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선 사람들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걸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거를 디자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고요. 사람들 삶에 가까이 있는 걸 디자인해야지 제가 목표로 하는 이제 사람들 삶을 바꾸는 거, 일상을 바꾸는 거, 그런 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전 세 가지를 보통 질문을 하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뭐뭐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세 가지 질문으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뭐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생겼지? 만약에 뒤쪽에도 화면이 있으면 어떻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더 오래 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좀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하느냐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우선 제가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기술 하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또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뭐 가지고 있던 해결책이 뭐 1이었으면 10가지로 늘릴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신소재로 만든 뭐 플라스틱, 뭐 비닐봉투다 뭐 이런 거면 단가가 안 맞아서 뭐 상용화가 쉽지 않은 단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 난 유명한 회사 들어가서 유명한 디자이너 될 거야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을 때 보면 발표를 기점으로 휴대폰에 대한 기준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전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제가 만드는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 삶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표준이 생기는 거,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